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약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약사 정민희입니다. 오늘도 약국 문을 열면 손에 가득 영양제 봉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약사님,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약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좋다고 믿고 드신 영양제 때문에 오히려 몸이 나빠지신 분들을 봤을 때였어요. 처음엔 저도 영양제가 설마 해가 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어르신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병원 진단서를 함께 확인하면서 깨달았죠. 그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요. 에이, 설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약국에서 상담하다 보면 좋다고 먹은 영양제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콩팥이 나빠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20년간 약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고 있는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영양제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약통 여는 손이 잠시 멈춰질 거예요. 그 한 번의 멈춤이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매주 빠짐없이 전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바로 글루코사민이에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글루코사민 먹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약국에도 매일 약사님, 무릎에 글루코사민 좋다며? 하시면서 찾아오세요. TV 광고 보면 할머니가 글루코사민 먹고 다시 씩씩하게 산책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믿고 드세요. 그런데 제가 약사로서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미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구했어요. 글루코사민 먹은 사람 64%가 좋아졌어요 했는데요. 놀랍게도 밀가루 가짜 약 먹은 사람도 60%가 똑같이 좋아졌어요 라고 했어요. 고작 4% 차이예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글루코사민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연골로 바뀌는 건 아주 조금이에요. 나머지는 간이랑 콩팥이 다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돼요. 성남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올해 67이세요. 박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글루코사민을 1년 넘게 매일 드셨대요. 처음 몇 달은 좀 나은 것 같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만 피곤하고 속이 메스껍고 밥맛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글루코사민 때문일 수 있어요 하셔서 끊으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달 만에 몸이 다시 가볍고 밥맛도 돌아오셨대요. 박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약사로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글루코사민은 사운하게 껍질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피부 붓고 숨 막히고 심하면 응급실 가실 수도 있어요.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글루코사민이 당 성분이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무릎은 어떻게 지켜야 하냐고요? 제가 약국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1kg만 빠져도 무릎이 3에서 6kg 덜 받쳐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달라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이라도 꾸준히 걸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죠? 셋째, 생선도 자주 드시고요. 고등어, 연어가 관절 염증 줄여줘요. 넷째, 푸른 채소도 많이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가 연골 보호해줘요. 알약보다 이게 훨씬 더 확실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고용량 비타민이에요. 피곤하면 비타민 먹으면 되죠. 약국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약사로서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어요. 당근 5개 정도 양의 베타카로틴, 그러니까 비타민 A를 먹은 흡연자들 중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40%나 더 많았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비타민 A를 하루 필요량의 10배씩 먹으면 골반뼈 부러질 위험이 40%나 올라간대요. 몸 지키려고 먹은 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요, 올해 65이세요. 건강해지려면 비타민 챙겨야지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드셨대요. 처음 몇 달은 기운 나는 것 같네 하셨는데 시간 지나니까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고 몸이 개운하지가 않더래요. 병원 가서 피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어요. 원인이 뭐였냐고요? 고용량 비타민이었어요. 비타민 끊고 집밥 위주로 드시니까 몇 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김 할머니는 그때 깨달으셨대요. 좋다고 믿고 먹은 게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고요. 제가 약국에서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비타민은 음식으로 드실 때가 제일 안전해요. 당근이나 호박에는 비타민 A가 많고 귤이나 딸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고 우유에는 비타민 D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 따로 비타민사 드실 필요 없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비타민 C를 하루 1000mg 넘게 드시면 설사하고 콩팥에 돌 생겨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 1000mg 넘게 계속 드시면 설사, 콩팥, 돌, 빈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비타민은 약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잠시 도움을 주는 보조제일 뿐이에요. 건강하시면 음식으로 충분해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 식탁에 당근이나 시금치 한 접시, 후식으로 귤 1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번째로 말씀드릴 건 칼슘제예요. 나이 들면 뼈 약해지니까 칼슘 꼭 먹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약국에도 약사님,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칼슘 먹어야 하죠 하시면서 오세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큰 문제가 있어요. 칼슘 알약은 한꺼번에 쫙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칼슘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200mg 넘게 칼슘 드신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5%, 1400mg 넘으면 10%나 높아졌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 위험이 31%나 높아졌대요. 뼈를 지키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는요, 올해 69이세요. 골다공증 걱정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칼슘 알약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혈관 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칼슘이 혈관 벽에 쌓여서 마치 석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게 심장을 조였네요. 칼슘이 너무 많으면 다른 문제도 생겨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칼슘은 간이랑 콩팥에서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콩팥이나 방광에 남아서 돌이 생겨요. 소변 시원하게 안 나오시거나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신 분들 중에 칼슘 알약을 오래 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럼 칼슘은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약국에서 드리는 조언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멸치, 두부, 시금치, 미역국.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멸치는 칼슘도 많고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 국에 멸치 몇 마리,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저녁엔 두부찌개 한 그릇.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칼슘은 충족돼요. 우유나 요구르트도 좋아요.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은 두유나 두부 드시면 돼요. 참깨나 검은깨도 칼슘이 많은데 갈아서 드시면 더 잘 흡수돼요. 그리고 하루 15분만 햇볕 쬐세요. 햇볕 쬐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어서 칼슘이 뼈로 잘 가게 도와줘요. 따뜻한 시간에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게 자연이 주는 보약이에요. 균형이 중요해요. 칼슘만 많이 드시고 다른 영양소는 안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돼요. 단백질 적게 드시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짠 음식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결국 뼈 건강은 한 가지 성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드시고 움직이시고 햇볕 쬐시는 게 기본이에요. 칼슘 알약은 꼭 필요할 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해진 기간만 드셔야 해요. 평생 드시는 약이 아니에요. 이런 정보가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오메가3예요. 오메가3 먹으면 혈관 청소된대요. 요즘 엄청 인기죠. 약국에도 약사님 오메가3 좋다며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시면서 오세요. 그런데 약사로서 꼭 경고드려야 할 큰 문제가 있어요.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피가 잘 안 멎어요. 실제로 권장량의 2~3배씩 드신 분들 중에 멍이 잘 들고 코피 자주 나고 어지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혈소판 수치 낮으신 분은 오메가3 드시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어요. 심장 지키려다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피 묽게 하는 약 드시거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광주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요. 올해 68이세요. 심장 건강 위해 오메가3를 하루 3알씩 1년 넘게 드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어지럽고 손에 멍이 자주 들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안 멎더래요. 검사 결과 피가 너무 묽어져 있었어요. 오메가3 때문이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기름이라고 믿었는데 내 몸엔 너무 과했네요. 드시는 걸 중단하고 식사로 바꾸셨더니 몸이 조금씩 안정되셨대요. 오메가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시중에 오메가3, 6, 9가 다 들어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같이 드시면 균형이 무너져요. 오메가6이 많아지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몸에 지방이 쌓여요. 혈관을 막고 가네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제가 약국에서 항상 권해드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생선으로 드시는 거예요.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단백질,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쉬워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일주일에 2~3번 저녁 식탁에 생선 한 토막 올려보세요.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면 딱 좋아요. 구워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영양소도 안 빠지고 소화도 잘 돼요. 기름도 바꿔보세요. 튀김용 기름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조금씩 쓰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하루 한 줌 정도면 딱 좋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메가는 적당해야 약이 돼요. 많이 드신다고 혈관이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생각보다 적어요.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건 종합영양제예요. 종합영양제 하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편하잖아요. 약국에도 약사님 종합영양제 하나면 되죠? 하시면서 오세요. 비타민, 미네랄, 아연, 오메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약사로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미 다른 영양제랑 겹치는 성분이 너무 많아요.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쌓였다가 천천히 빠지거든요. 여러 개 겹쳐 드시면 몸속 농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게 피로, 두통, 속, 메스꺼움으로 나타나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몸이 이제 그만 먹어요 하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최영미 할머니는요. 올해 66이세요. 건강을 위해 아침엔 종합영양제, 점심엔 루테인, 저녁엔 오메가를 드셨대요. 그런데 이 3가지 안에 비타민 A랑 E가 다 들어있었어요. 결국 하루 필요량의 3배를 매일 드신 거예요. 몇 달 지나니까 눈이 침침하고 입이 자꾸 마르더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종합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고 먹은 게 내 몸을 지치게 만들었네요. 종합 영양제의 또 다른 문제는 모호함이에요. 제품마다 들어있는 게 조금씩 다르고 표시된 양이 실제랑 다를 때도 많아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해요 라고 써 있어도 이미 다른 영양제에서 같은 성분을 드시고 있으면 그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음식으로도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그걸 다 처리해야 하는데 간이랑 콩팥이 쉴 틈이 없어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게 고지혈증 약이랑 비타민 A, B, E, K를 같이 드시면 비타민이 잘 안 흡수돼요. 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와파린 같은 약이랑 비타민 K를 같이 드시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약국에서 드리는 실천 가능한 조언이에요. 첫째, 오늘 당장 해보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같은 성분이 여러 개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절반은 해결돼요. 성분표 확인이 어려우시면 약국에 가져오세요. 약사가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둘째, 종합영양제는 매일 드시는 게 아니에요. 밥을 제대로 못 드셨거나 몸이 많이 피곤할 때만 잠시 드시는 거예요. 셋째,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능하면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세요. 콩, 견과류, 생선, 채소, 계란. 이 5가지만 골고루 드셔도 대부분 충분해요. 월요일엔 계란 1개랑 채소, 화요일엔 생선이나 고기랑 나물, 수요일엔 두부나 콩요리, 이렇게만 드셔도 완벽해요. 어렵지 않죠? 넷째, 만성질환 있으시면 꼭 상담하세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이나 저 같은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이랑 영양제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종합영양제는 안심용 알약이 아니에요. 이거라도 먹어야 마음이 놓여요 하시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이에요. 식탁 위에 한 숟가락, 햇볕 아래 짧은 산책, 이런 소박한 습관이 몸의 균형을 바로 세워줘요. 마지막으로 약사로서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입이 마르고 피곤이 오래가고 소화가 안 되면 그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20년 약사 경력으로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종합 영양제. 이게 모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필요한 만큼만 몸이 원할 때만 드시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알약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먹는 건가? 그 한 번의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에요. 진짜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 동네 한 바퀴, 걷기 30분, 햇볕 아래 15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진짜 건강을 만들어요. 약통을 내려놓고 식탁을 돌아보세요. 그곳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 계란 1개 플러스 시금치, 나물씨 멸치, 몇 마리 점심, 생선 한 토막 라이스, 다양한 채소, 반찬 저녁, 두부찌개 플러스 견과류 한 줌,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15분 햇볕 쬐기. 이렇게만 하셔도 알약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영양제 드시고 계신지,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해요. 주변에 영양제 많이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저는 약사 정민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